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가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양치질 할 때 소금으로 하신다는 분들, 소금으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아가 닳고 또 잇몸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감염 노출이 쉽습니다. 또 잇몸에서 피가 날 때일수록 양치질을 세게 한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양치질, 칫솔질을 세게 할 경우 우리 잇몸과 치아 사이가 패이게 되어서 시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 시 피가 나거나 시린 증상이 있다면 즉각 병원으로 가서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립선 암은 전립선과 전립선 주변에 발생하는 암을 통칭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점차 진행되면 배뇨장애나 성관계 후 사정시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은 정액 성분의 30% 이상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으로 문제가 생기면 단순 배뇨장애뿐 아니라 성생활과 임신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암과는 달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암의 발병 유무를 알 수 있어 너그러운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골반뼈나 척추뼈로의 전이가 쉬워 심한 경우 하반신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암이요. 네, 전립선암은 이제 전립선에 생기는 암이고, 전립선은 그 방광 밑에 직장 앞쪽, 그 남자의 요도 한가운데 있는 이제 장기고,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인데, 그 전립선 내에서도 전립선의 바깥쪽에 생기는 암을 전립선암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일상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불리는 그 질환과는 이제 별개의 질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 전립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고, 또 직장 바로 앞쪽에 있고, 남자의 음경 바로 뒤쪽에 있고, 그 골반뼈, 이 치골 바로 밑에 숨어 있는 장기인데, 이 전립선은 이 남성의 정액의 약 3분의 1 정도를 이제 생산하는 장기가 되고, 또 정액이 전립선 내에 있는 관을 통해서 사출이 되고, 또 전립선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전립선이 없이는 남성 성생활은 이제 없다고 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포진함으로써 그 전립선 한가운데 방광을 통해서 나오는 요도가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없으면 방광에 있는 소변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에서의 이 전립선의 기능은 이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장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암의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립선암은 이제 일반암과 같이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데,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것에 의하면 이제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취, 이것이 전립선암의 이제 확정적인 원인이고, 그 외에 어떤 유전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한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이제 전립선 같은 형제가 전립선암이 발생을 하고, 또 한 9% 내지 10% 정도에서 이제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종에 따라서도 전립선암 발생률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죠. 선생님, 인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종별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게 전립선암인데, 그 전립선암 중에서도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아프리카계의 흑인이 전 세계 인종 중에서는 가장 많이 그 전립선암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흑인이 발생하고, 아시아 인종은 좀 전립선암이 비교적 그 미국인에 비해서는 적은 건데, 이와 같이 그 인종별로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제 그 어떤 가족력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전립선암 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보이죠.
그럼 지금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립선 암이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건가요? 다른 암에 비해서는 비교적 유전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약 9%, 10% 이내까지도 이제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은 반드시 전립선암에 대한 그 주기적인 검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럼 나이에 따라 발병률의 차이가 있나요? 네, 이제 전립선암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40대에서도 전립선암이 발병이 돼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50대부터 전립선암이 발생이 되고 60대 또는 7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40대 후반 또는 40대 중반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40대 초반부터는 이제 전립선암에 대한 정기 검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와는 좀 많은 다른 양상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60대 후반, 70대 초반 때부터 이제 전립선암을 우리가 검진하고 또 암이 발생하고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40대 중반까지 지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이제 소변 보시기가 좀 힘들다는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 이제 소변을 보기가 힘들고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힘을 줘서 봐야 되고 봐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증상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은 발생한다고 보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일반인이 또는 환자 자신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에 오셔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어떤 검진을 통해서만 전립선 암과 비대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법은 환자 자신이 이게 전립선암이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비대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를 확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전립선은 이 비뇨기과 전문의가 반드시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게 제 1차 진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죠.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증상 체크를 통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렇다면 발병 전 나타나는 예상 징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암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같이 동반되는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증상, 예를 들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서 봐야 된다든지,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와 같은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생기는 질환의 증상과 같은데, 특히 전립선암은 이제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그 성관계를 하고 나서 이 정액에 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전립선암이 조금 진행이 되면 골반통 또는 회음부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그 골반이나 척추의 뼈에 전이가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거라고 보입니다. 전립선암의 병기마다 그 징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립선암이 전립선 내에만 딱 국한됐을 때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동반돼 있을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증상, 예를 들면 소변 자주 본다든지 힘을 줘야 나온다든지 소변을 보고 나서 끝에 뚝뚝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락거린다든지 이런 그냥 전립선이 단순히 커진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증상 외에 전립선 암만 특이한 증상이 전혀 없어서 그런 때는 이제 암을 놓치게 되죠. 전립선암이 전립선 껍질을 벗어서 바깥쪽으로 침범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암이 발생했는데 방광 쪽으로 암이 침범을 하게 되면 이 소변 볼 때 피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방광 내에 있던 소변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전립선암이 방광 밑에 지금 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변을 볼 때 이제 혈뇨가 특히 소변을 보고 나서 끝에 가서 피가 뚝뚝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증상이 있고 남자는 이제 정액을 모아놓는 장기가 따로 있습니다. 사정하기 전에 그게 정낭이라고 그래서
방광 밑에 또는 전립선 뒤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2개가 양쪽에 달려 있는데 이 전립선암이 정낭 쪽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이제 전립선하고 정낭하고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암이 그쪽으로 침범을 쉽게 하죠. 만약에 정낭 쪽으로 암이 침범을 하게 되면 이 정액을 모아놓고 있는 장기에 암이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할 때 피가 나오죠. 예를 들면 정액이 빨갛게 또는 시커멓게 피 덩어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뼈로 전이를 제일 잘 가는 인체암입니다. 그래서 어떤 골반뼈에 전이가 가면 이제 골반 통증이 항상 있고 척추 쪽으로 만약에 전이가 갔다면 척추에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척추에 있는 그 신경을 누르게 돼서 이 하반신마비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전립선암과 혼동되는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립선암과 혼동되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은 게 전립선 비대증이죠. 왜냐하면 전립선암이 생기는 나이가 보통 50대부터 이제 60대, 이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70대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연령군에서는 전립선이 단순히 커지는 이런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생기는 연령이어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또는 전립선 염증과 이제 서로 혼돈이 돼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같은 전립선 내에서 발생을 하지만 이 전립선암이 발생되는 부위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되는 부위와는 이제 다른 부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음파나 다른 MRI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그 구분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질환이죠. 그렇다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같이 있는 경우는 이제 허다하고 많이 같이 있다고 많이 보죠. 근데 전립선염이 전립선암으로 진행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최근에 이제 전립선염을 잘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전립선암으로 넘어갔다는 확정적인 학술적 근거는 없지만 그게 어떤 동물 실험에서 전립선암 세포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는 전립선염증을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립선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전립선 비대증 자체 세포가 전립선암으로 전환한다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자가 진단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알 수 있는 징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이 전립선암이 본인이 전립선을 만져볼 수도 없고 통증이 있어도 그냥 회음부 통증이 어중간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전립선암이다 이렇게 본인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뭐 소변을 자주 본다, 봐도 시원하지 않다, 힘을 줘서 소변을 본다 이런 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할 때 또는 성관계를 하고 나서 그 휴지나 정액에 피가 나온다. 이건 이제 특징적으로 전립선암이 거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이고 또 이제 그 허리에 통증이 있다거나 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 염증보다는 전립선암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비뇨기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0대부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전립선암이 일반인한테 잘못 알려진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도 별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좀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립선암도 암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급속도로 전이가 되는 암도 많기 때문에 전립선암을 적절하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암이 특히 전립선암은 이제 뼈로 전이가 잘 가는 질환이어서 어떤 척추뼈나 골반뼈 또는 갈비뼈 쪽에 또는 대퇴골 다 하지에
이 뼈에 중요한 뼈에 전이가 가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는 하반신마비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중대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이제 어떤 생명의 단축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활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립선암은 자비로운 암이다. 저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전립선암도 빨리 자라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립선암도 일반암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사정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네. 그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그 사정할 때 정액에 피가 나온다 그러면 정낭 쪽으로도 지금 침범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도 보이고 또 사정액이 전립선을 관통해서 전립선 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전립선 내에 국한된 암이라도 일부분에서는 이제 사정액이 나오면서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정액에 피가 나온다 이거는 일단 전립선암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무조건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반인들이 잦은 성관계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학문적으로 또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그 잦은 성관계 횟수와 전립선암의 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또는 주기적인 성생활, 건전한 성생활은 오히려 전립선암을 예방은 아니지만 그 전립선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환자분들한테도 권장이 되고 일반인들한테도 권장이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생활의 횟수와 전립선암의 발생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기의 크기에 따라서는 발병률의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그만 말씀드린 대로 성관계 횟수와 전립선암의 발생 관계가 없고 또 성기의 크기와 전립선암의 발생과도 관련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체요법으로 치료하라는 환자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체요법이 믿을만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외래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 그 일부 환자분들께서 이제 대체요법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받으려고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의사와 관계없이 의사와 상의 없이 이제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요법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되어 있지는 않고 대체요법은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권장되지도 않고 하지 않도록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대체요법이 전립선암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수술이라든지 방사선치료라든지 호르몬 치료를 반드시 1차적으로 잘 받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이 대체요법의 효과가 있다고 만약에 이제 학술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추가하는 거는 추후에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전립선암 치료에 있어서 현재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치료 방법 외에 대체요법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몸이 냉하면 살이 찐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이 몸이 차갑게 되면 우리 혈액의 흐름도 나빠지고 또 장기의 움직임도 둔화돼서 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 살이 찌기 쉬운 형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먹는 즉시 지방으로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계피차나 생강차 같은 한방차를 마심으로써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참 좋고요. 족욕이나 반신욕 등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몸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